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7일 밤 8시 30분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처럼 인간됨 자체가 문제가 된 후보자도 과거에 별로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등등인데, 물론 청문회를 하면은 거기서는 변명만 하면 됩니다. 시간만 흐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을 검증하는 노력이 언론에 의해서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침 조선일보가 이 서울주택공사죠. SH 서울주택공사에서 이 사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 밑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방금 실렸습니다. 그걸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장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 변창흠 씨의 주장과 이 SH 직원의 인터뷰 내용을 합산을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 지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던 것, 회의 테이블에 놓인 도시락이나 커피, 과자를 놓고 강남과자가 아니다라고 짜증을 부린 것 등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A씨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4년 11월 취임하자마자 혁신 인사안을 가져오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A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이에 사내 직원들의 희망과 직원 업무 성적 등을 고려한 인사 개편안을 만들어 가져갔지만 이게 무슨 인사 혁신안이냐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몇 번 반복되는 인사안 반려에 고민하다가 소위 변창흠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찾아갔더니 왜 이제서야 찾아왔느냐라면서 사람 이름과 직급까지 적힌 메모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A씨는 그 메모지에 적힌 그대로 인사안을 다시 수정해서 냈더니 그대로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친박원순 인사, 친변창흠 인사를 하기 위해 혁신안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었다고 A씨는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지 않고 사무지원원으로 전환을 제한하거나 해고한 것에 대해 변 후보자는 채용 여력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A씨는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한 직후 당시 변 사장은 자신의 학연과 지연이 얽힌 사람들만 수십 명을 다시 채용했다. 주위에서 그렇게 사람 쓰고 해고하면은 소송당한다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이후 실제로 소송을 당했다. 해고된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은 소송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또 회의 때마다 유명 메이커 커피가 아니고 강남과자가 아니다라고 짜증을 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A씨는 모두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변 후보자가 말하는 강남과자는 대치동 모 과자점 제품을 말했고, 유명 케이크 커피는 S사 커피였다. 도시락 가지고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강남과자 타령을 여러 번 해서 회의 때마다 직원들이 대치동까지 가서 과자를 사오고 커피를 사다 날랐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을 뿐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인사청문회에서 왜곡이라고 우기는 걸 보니 정말 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와 강남과자 의혹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일이 불거졌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몇 년간 시달리고 있다. 지금도 계속 의혹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얼굴을 밝히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있으면 달게 받겠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숨어서 왜곡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A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변창흠 후보자의 반복되는 거짓말을 들으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변창흠 후보자는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것에만 사과를 했다. 가령 가난한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겠느냐고 한 것과 구의역 김군에 대해서 걔가 더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다른 것은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잡아뗄 것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또한 SH 직원들은 변 후보자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면은 공사 사장에 있을 때도 조직을 쑤시고 뒤집었는데 국가 정책을 이리저리 흔들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위정을 반복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청문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듯한 과거 은행에 대해 10번 이상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와 관련한 막말이 나온 배경에 대하여 그 당시는 제가 건설 쪽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었다고 해명했고,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 식사가 조심스러웠다는 의미라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빚었습니다. 아니, 변명을 해도 이게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화장 때문에 아침 식사가 조심스럽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그 공용 식당에서는 식사를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걸 아파트 단지에 왜 만드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당시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재인 정권은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만 그렇게 골랐었습니까?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사람들의 행태, 조국, 정경심, 추미애, 김두관, 노영민,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이해찬,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이게 문재인 정권의 교양의 수준 아닙니까? 교양의 수준. 그런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런 교양 없음을 차라리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어쨌단 말이냐, so what 이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그런 사람을 또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등으로 뽑아주기도 하고 국민교양의 총붕괴의 한 표현이 아니냐 하는 아주 끔찍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아직도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 작금에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 변창흠이라는 분의 이 발언은, 이게 보면은 특권 의식을 가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이게 특권 의식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은 양극화를 걱정하면서 못 가진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강남 좌파스러운 사람, 조국 같은 사람, 그리고 스펙 조작하는 거, 그거야 모든 학부모들이 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식의 특권 의식을 가진 집단임이 증명되는 거죠.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층에 속하는, 자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들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는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말살하려고 합니다. 숙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관, 인생관으로, 신념으로 딱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기 편은 애지중지하고 자기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적폐로 봅니다. 인간을 쓰레기로 보는 집단입니다. 인간을 쓰레기로 본다 이거죠. 증오심이 있습니다. 턱도 없는 우월감, 사명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을 4분 5열 시켜야 소수로서 다수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실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변창흠 같은 충성파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변 후보자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대해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은 외식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비약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공유주택 입주자가 케이터링 뷔페식으로 아침을 사먹는 것은 실제 식사 문화와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 여성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고, 진선미 교통부 국토교통위원장도 변 후보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잘 받겠다는 다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 동문 지인들을 낙하산 채용하거나 일감 몰아주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이 입수한 SH 노조 문건에는 2017년 10월 SH 노조위원장이 서울시청에 찾아가 이런 내용을 단언하자 당시 박원순 시장이 경험이 부족한 교수의 실수니까 그냥 봐줘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원순 씨가 이 사람을 썼네요. 변 후보자는 신림동 연립주택에 살다가 40평대 방배동 아파트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를 장모가 키워야 하기 때문에 세종대에 가까운 방배동으로 이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변 후보자는 2004년 8월 3일 방배동에 전입했고 자녀는 이사 며칠 뒤에 미국으로 출국해 위스콘신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위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장관이 또 하나 별일이 없으면 그냥 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이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국민들도 이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권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정권을 놓치겠다. 정권을 놓치면은 우리가 저지른 과오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겠다 라고 절실하게 느낄 때 살기 위해서 아마 유턴하는 수가 있을까 말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권은 극좌 운동권 정권입니다. 극좌 운동권 1980년대에 김일성주의라든지 아니면 계급투쟁론이라든지 등등 이 어떻게 보면 악령이죠. 이게 악령입니다. 악령, 유령입니다. 공산당서는 제일 첫 문장이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고 마르크스가 썼어요. 마르크스가 스스로 공산주의를 유령,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대 대학가에서 그 유령에 쉬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런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중요한 거죠. 이념이. 이 이념은 한 국가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됩니다. 손발이 망가지면 정형외과에 가면 됩니다. 정신이 망가지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진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그 영혼에 해당하는 게 국가 정체성, 이념, 역사관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영혼을 지키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간단합니다. 김일성과 대한민국의 대결입니다. 김일성 편에 설 거냐, 김정은 편에 설 거냐, 대한민국 편에 설 거냐.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대한민국의 대결에서 지금 대한민국 편에 서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